네. 자, 정비례 얘기해 볼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정비례는요. 정비례는요. 일단 원점을 지납니다. 네, 원점을 지나고요. 그리고 네. A가 양수일 때는 원점을 지난다고만 얘기하면 안 될 텐데요. 원점을 지나고 원점을 지나고요. 또 뭐가 있어요? 직선이라 그래야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이런 식으로 외워야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네, 계속 얘기하세요. A가 양수일 때는요. 네, 제 1과 응. 4분면을 지나고요. 그렇지. 그리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요.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그림 모양을 얘기를 안 했는데요. 네? 그림 모양. 그림 모양은요. 약간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가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양. 그래. 네. 맞아요. 자, 계속. 아, 다음이 아니야. 계속. 음수일 때 운수일 때는. 제 2와 4분면을 지나고 네. 2와 4분면을 지나고 네. 그리고 X가 증가한 Y는 분수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그렇죠. 정비례 관계식은요. 관계식은요. 네. Y는 A 곱하기 X인데 여기서 A는 0과 달라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A 구하는 식은요. 네? 이건 아직 안 외웠나? 네. A 구하는 식. 그런데요? A 구하는 식 뭐죠? 안 같은 해요. 거 같은 거. 같은 거요. 같은 게 뭐야? Y는 AX요. 그거는 관계식이고요. AX는 Y. X는 A는 X분의 Y. 이게 A를 구하는 식이에요. 아, 정비례일 때만. 네, 아시겠죠? 외우셔야 돼, 그것도 같이. 문제 풀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정비례 얘기 잘 하셨어요. 네, 반비례는요? 반비례는요. 네, 원점을 지나지 않는 곡선 형태이고요. 네, 맞아요. 만약에 양수일 때는요. 네. 제 1. 근데 정비례 절대값 얘기 안 하셨는데요. 절대값이요? 네.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 X에서 멀어져요. 기준이 뭐라 그랬죠? 크고 작고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X축, Y축 1이 있잖아요. 그래. 1위 기준이라고. 네. 알겠죠. 네. 됐어요. 네. 반비례 계속 얘기하세요. 숨을 못 쉬겠지?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요. 맞죠? 반비례가 오른쪽 아래를 향해요? 오른? 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그래서요. X가 증가하면요. Y가 감소해요. 감소하고, 감소하고요. 모양이 오른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향해? 모을 때? 양수일 때요. A가 양수일 때 오른쪽 아래를 향해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비례 이렇게 그림 그렸던 것 같은데. 그거 맞을 텐데요? A가 X보다 아니 A가 0보다 클 때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 반비례가요? 반비? 반비례가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뭔데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뭐예요? 곡선이요. 곡선이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곡선이에요? 아니요. 1, 4분면, 3, 4분면 지났는데요? 근데 일단 생각하면 약간 네.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위로 향한다, 반비례는 얘기하지 않아요. 네, 자. 다음 계속 얘기하세요. 네. 그리고요. 음수일 때는요. 네. 제 2, 4, 4분면을 지나고요. 네. X가 증가하면 Y는 왜 자신이 없어졌어요?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네. 감소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A가 양수였는데 감소하니까 이건 증가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관계식은요? Y는 X분의 A. 그리고 A는요? A는 A 구하는 식. A는 X분의 A. XY. A는 XY. 그게 A 구하는 식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절대값이 크면요. 절대값이 크면은 Y축
절대값이 크면 x축과 y축 둘 다에서 멀어진다고. 네,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 그랬고, 저번 시간에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얘기해도 된다 그랬고, 네,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지은이, 반비례 얘기해 주세요. 분비례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하면 y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거예요. 네. 관계식은 y는 x분의 a고 그리고 xy네. 그다음에 이 그래프의 성질 첫 번째는 그 원점을 지나지 않는 항상의 구성이고 네. 두 번째는 a의 절대값이 크면 원점에서 멀어지고 네. a가 0보다 클 때는 제4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감소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고 이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 잘 외웠네. 자, 다음은 저 어제 잘 외웠는데 왜? 너 제대로 얘기 안 했는데? 옆에서 내가 다 거들어줬는데? 내가 다 거들어줬거든? 네. 정비례, 차윤이. 정비례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 증가하면 네. y의 값도 2배, 3배, 4배 증가하는. 네.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고 정비례 그래프는 그냥 얘기하세요. 네. 그거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네. a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고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네. a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고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감소한다. A 구하는 식이 뭐라고요? 벌써 몇 번을 얘기했는데 오늘 A 구하는 식. A 구하는 식이 뭐라고요? x분의 y. X분의 Y라고요. 절대값 얘기 안 하셨어요. 절대값이요? 네. 절대값은 아까 안 해오셨거든요, 보니까.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민이가. 절대값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그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아. 네. 자, 재윤이, 반비례. 분비례요? 원점을 지나지 않는 곡선이고 네. 그리고 OST y는 x분의 a일 때 그래프의 성질은 원점을 지나지 않고 그리고 x가 증가할수록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얘기를 해야죠. a가 양수일 때 원점을 지나지 않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 걸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고 오른쪽 아래를 향합니다.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원점을 지나지 않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그리고 몇 사분면 지난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요. 아, 네, 자.
사무면 얘기를 안 했어. 음수일 때는 제2, 3을 어, 지나고 양수일 때는 제1, 3, 4을 지나고 네. 음수일 때 오른쪽 위를 향하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깝고 어? x축에 절대값이 클수록 반대야. 네가 얘기한 거에 반대야. 클수록 멀어진다. 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원점에서. 네, 그렇게 잘 얘기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많이 외우셨네요. 많은 발전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도 이걸 네. 그렇게 아니 이게 참 그냥 이제 계산 순서만 제대로 외우시면 풀 수는 있겠어요. 그죠? 네. 자, 157페이지부터 이제 질문 더 해도 돼요. 당연히 더 해도 되죠. 네, 오늘 질문만 받으니까요. 뭐 해드릴까요? 136쪽에 136이요. 갑자기 왜 136이에요? 거기 숙제 먼저 얘기하세요. 안 된- 숙제. 갑자기 136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이따가 다 끝나고. 알겠죠? 왜 호준이 뭘 들고 있는 거야? 그건 뭐야? 스티커펜 어? 필라멘트 이거 네모 뭘 만든 거야? 이게 뭔데 그래서 그게 뭔데? 그거 만들다 온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로 만들었어? 느낌은 약간 핸드폰식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핸드폰의 뒷면 느낌이 있지 않아? 155쪽 네, 155쪽에 10번이랑 12번 155쪽에 이건 근데 저번 시간에 한 거 아니에요? 했어요? 다 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했어요 저번 시간에. 네? 난 안 돼. 제대로 설명을 안 줬나 보지. 네, 다 했어요. 원래 이것도 했잖아요. 근데 그냥 또 하는 거지 뭐. 네. 그거 말고 157에서 160. 157에서 그 157쪽에 그 3번이랑 4번 157쪽에 3번, 4번이요. 6번도 네, 3, 4, 6. 네. 또 그 158쪽에 8번이랑 8번, 9번 그 다음에 11번, 14번, 15번 11, 14, 15요? 네. 또 159쪽에 16번이랑 네. 19번이랑 21번이랑 22번 19번, 21, 22. 160쪽에 그 24번이랑 25번 24, 25. 네. 네. 23도 돼요 23도 네, 3표시 돼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뭐 아시는 분들은 워크북 푸셔도 돼요. 설명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진도북 먼저 다가 틀린 거 확인하시고 저한테 검사 맡으셔야 돼요. 시작합시다. 자, 그럼 먼저 156페이지 15번부터 저번 시간에 하긴 한 것 같아요. 이건 하다 말고 이거 안 했어? 하다 끝났어? 15 15번 15 어. 하다 말고 이거 제가 물어봤었는데 종 쳤어?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그때 뭐 하다가 종 친 것 같긴 한데. 13번이요. 13번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저 이거 풀었어요. 안 해도 돼요? 네. 다른 사람은? 해야 돼요 13번 해야 돼요? 네, 그럼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참 13번 그러네. 이거 기억났어. 참 13번 나 맞았는데 좀 말했지 저번 시간에 하다가 끝났죠.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는 넓이를 가리켜 줬다는 거. 자, 넓이가 18이니까 가로가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세로가 6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네, 자, 근데 거기에서 C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C의 좌표는 가로의 길이는 5예요. 근데 세로를 모르죠. 근데 이 포물선 식이 y는 x분의 a여서 이 x를 이 자리에다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물선을 지나면 내가 알고 있는 점을 대입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다른 점은 못 대입해. D랑 B는 못 대입하는 거예요. 지나지 않으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지나는 것만 대입할 수 있어요. 곡선을 지나는 점만. 자, 그래서 대입하니까 5분의 A라고 쓸 수가 있어.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요 높이가 5분의 A라는 얘기거든요. 빨간색 보이시죠? 네, 이게 5분의 A야. 그럼 얘도 5분의 A 아닐까요? 같은 길인데? 밑에서부터 위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5분의 A일 거야. 그러면 A의 좌표를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A의 좌표는 가로는 두 칸 갔으니까 2예요. 근데 세로가 6 플러스 5분의 A가 세로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 A도 포물선을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 XY에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6 플러스 5분의 A는 지금 2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이 된 거죠. 전체적으로 10을 곱하면 돼요. 여기까지 딱 얘기하고 종이 쳤어. 자, 네. 그래서 10을 곱하면 60 플러스 2A는 5A가 돼서 60은 3A가 돼서 A는 2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순서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네, 지금 제가 했던 순서를 번호를 매겨보면 여기 먼저 확인하는 게 1번, 그 다음에 대입해서 지금 이제 확인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B까지의 길이 구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A 좌표 구하는 게 2번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A 좌표 구하면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게 3번이었어요. 이게 3번이에요.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쓰고 있어요? 넘어가요? 또 색칠놀이 하지 마시고. 네. 자, 그 다음에도 이제 중요한 게 어디냐면 요 점이 P가 제일 중요한 점이에요. 왜냐면 P가 왜 중요하냐면 곡선도 지나가죠, 저 점은. 직선도 지나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식도 XY가 있고 요 식도 XY가 있잖아요. 둘 다 같은 XY란 얘기야.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P의 좌표를 보니까 4라고만 알고 있어요. 4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Y가 4라는 얘기예요. 지금 X는 몰라요. P를 우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될까요? 그러면 자, 이제 생각해보면 얘를 먼저 보는 거야. 반비례가 먼저야. 반비례에서 지금 대입을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X가. 그래서 X에다는 그대로 X니까 납두고 Y에다 4를 대입하면 4는 마이너스 X분의 8. 그럼 당연히 4가 되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약분해서 4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반비례일 때 A 구하는 식이 뭐라 그랬죠? X분의 Y. 그쵸? 그러니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이 A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훨씬 쉬운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제가 A 구하는 식을 계속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이거 계산해도 X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와요. 뭐가 더 나와요? 빨간색이랑 보라색 중에서 보라색. 보라색이 낫죠, 당연히. 공식만 외우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X를 구했다는 얘기는 P의 좌표를 이제 확실히 안 거죠. 마이너스 2,4가 P의 좌표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는 거야. 자, 정비례 A 구하는 식이 뭐라 그랬죠? X분의 Y. X분의 Y죠. 그러니까 X분의 Y 하면 끝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2차. 그러니까 a 구하는 식을 알아야 되겠죠. 이 문제를 푸시려면. 정비례도 알아야 되고 반비례도 알아야 되고. 자, 요 15번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야. 왜냐면 다 알아야지 풀 수 있거든. 정비례 구하는 식도 알아야 되고 반비례 구하는 식도 알아야 되고 점을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선생님이 내기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모르면 어차피 못 푸는 거니까. 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문제거든요. 네, 나중에 뭐 학교에서 평가를 본다거나 그럴 때에는 이런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왜냐면 니네가 외웠는지 확인하기 쉬운 문제야. 제대로 외웠는지를. 그래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16번은 할 수 있어요? 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16번 할게요. 자, 16번을 보면 우선 니네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있냐면 정한이가 있고 혜경이가 있어요. 근데 정한이는 1분에 200타를 치고요. 혜경이는 1분에 150타를 쳐야. 근데 어차피 몇 타 쳐야 돼? 다 치려면 3600타를 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생각해야 돼. 정비례겠어요? 반비례겠어요? 이 문제를. 이걸 먼저 생각해. 반비례. 왜죠? 반비례 반비례. 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 보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문제를 보고 왜 반비례라고 생각했는지가 중요해요. 활용이잖아요. 왜 반비례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야. 니네가 생각해야 돼, 좀. 이런 거는. 별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솔직히. 글에 써져 있어요. 그쵸. 당연히 그래서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걸리는 시간? 네, 그쵸. 자, 정한이랑 혜경이랑 했는데 누가 더 오래 걸려요? 해경이 혜경이가 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시간이 누가 더 오래 걸리냐고요. 혜경이 아니에요? 혜경이가 오래 걸리죠. 왜? 타수가 느리잖아. 그럼 얘가 시간이 더 많겠죠. 얘가 시간이 더 적겠죠. 자, 치는 건 더 빠른데 시간이 주니까 반비례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얘는 1분에 200타 치는 애니까 시간이 줄겠죠. 빨리 칠수록 시간이 더 줄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반비례죠. x가 늘어나는데 y는 줄어드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네. 그러면 반비례식을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반비례인 걸 알았잖아요. 지금. 그럼 반비례식을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A야. 그냥 3600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식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분 차이 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정한이는 혜경이보다 몇 분 먼저 과제를 했냐? 그럼 이제 각자 구하는 거죠. 정한이는 200이니까 이게 지금 X였어요. 그러니까 200을 여기다 한번 대입하시고 식 쓰고. 그럼 몇이에요? 18분이 되는 거고. 이게 정한이에요. 18분. 자, 혜경이도 대입해야죠. 150분에 3600이에요. 그럼 얘는 몇 분이에요? 계산이 너무 어렵나? 24. 네, 24분. 그럼 몇 분 차이 나요? 6분. 답은 4번. 선생님인데 이거 꼼수로 응. 저거 18 나누기 3600 이렇게 돼요. 그게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 다 안 쓰고 그냥 18 나누기 3600을 어떻게 해요? 18을 먼저 구하지 못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응. 그 1분당 200 달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3600 아, 나누기 200 하고 3600 나누기 100. 그게 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해서 돼요. 지금 네 얘기가 얘 그대로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고. 네가 얘기한 게 얘라고. 근데 바로 하면 저거 안 써도 되잖아요. 바로 하면? 네, 그러니까 저 그냥 식을 안 아, 식을 안 쓴다고요? 객관식이니까 안 쓸 수는 있어요. 네, 식을 안 쓴다고. 근데 서술형이면 써야 되는 거고. 네, 객관식은 안 써도 괜찮아요.
이해되셨죠? 아, 암산이 가능하긴 해요. 여기는 다. 네가 말한 대로. 네. 근데 웬만하면 이제 식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 4, 6 이렇게 해요. 3번 먼저 갑시다. 자, 3번에 나와 있는 거 A, B, C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B는 4, 4분면, 점 C는 2, 4분면 위의 점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쉬워지겠죠. 마이너스 4,5면 마이너스 5야? 하나, 둘, 셋, 넷, 다. 뭐 이 정도 할게요. 여기가 지금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자, 이제 B를 표시할 건데 B는 자 4, 4분면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예요. 그러니까 B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전 모르니까 대충 여기다 찍을게요. B라고. 요 자리 B예요. 제가 그냥 마음대로 찍었어요. 몰라요. 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 거야. B가 당연히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따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C는 2, 4분면에 있대요.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4, B니까 대충 여기다 찍을게요. 네. 얘가 C예요. 그래서 이걸 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 모양이 나왔는데, 자, 이제 볼게요. A랑 B 사이의 거리는 6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색깔로. 6이 되려면 A에서 B까지가 6칸, 이쪽으로 6칸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6칸 가면 4, 4분면이 아니죠. 아니다. B가 4, 4분면이라고 했어? 이건 맞네. 이쪽으로 6칸 가야 되는 거죠. 4, 4분면이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에서 6칸 간 거니까, 네. 지금 B의 좌표가 확실해졌어요. 2, 마이너스 5여야 돼요. A와 C 사이에서는 거리가 8이래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위로 여기까지가 5칸이거든요? 그럼 위로 3칸 더 갔겠죠. 그러니까 C의 좌표도 확실해졌어요. C의 좌표는 마이너스 4, 3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8칸이죠. 3에서 마이너스 5까지니까. 여기는 X를 봐야죠. 가로는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니까 6칸이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림이 그러니까 초록색 요 그림이란 얘기죠. 네, 근데 뭐 구하는 거야? A에서 B를 빼래요. 네. 그러면은 A가 방금 A가 뭐였어? B 2였네요. 네. 그 다음에 B가 뭐였어? 3이었어요. 그러니까 2 빼기 3이에요.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니네 그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못 그리면 못 풀겠죠, 아예. 네, 아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리면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요. 넘어가요?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안 보이네. 과감히 지워버려야죠. 자, 얘도 그려야 되네요. 넓이가 10이래요. 또 수직선 그려야 돼요. A가 1,3, A가 1,3, B가 4, 마이너스 1, 아니 4가면 여기다 마이너스 1, C가 A,3, 근데 A가 1보다 큰 숫자래요. 그러니까 C가 A,3이면 지금 대충 뭐 요쯤에 그릴게요.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C 미지수니까 이 자리에 제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죠? 네, 자 대충 제가 찍었을 때 그럼 높이가 몇이에요? 3 아니 4 4죠. 그럼 삼각형 이 길이가 모르니까 X라고 하면 되겠죠? X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1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X는 6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여기 1에서 시작해서 6칸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는 7이죠. 1에서 6칸, 6 더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길이랑 좌표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네, 길이가 6인 거고 좌표는 7인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 부분이라 어려운 게 많죠? 네, 여기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중간고사 같은 거 볼 때 네, 저렇게 왜, 다 봐야 돼? 그려도 돼요? 어? 저렇게 그려도 돼요? 네. 뭐라 안 해요? 이렇게 해야지 풀 수 있는데 누가 뭐라 해. 네네. 아니, 이렇게 해야지 풀 수 있는 건데 누가 뭐라 해. 네. 데리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뭐라 하면은. 이렇게 안 그리고 풀 수 있어요? 아니 그 약간 그 시험지에다가 저렇게 그리는 아, 싫어하는 사람 답지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네. 맞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답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친절한 선생님은 그 모눈종이 있죠? 그런 모양을 여기다 그려놓고 그려라라고 하고, 이렇게 불친절한 선생님은 이거 이렇게 그려라 해요. 어차피 그려야 돼. 저거는 다 그럴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소수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수학도 다 소수령이 있어요. 열심히 그리세요. 네, 자. 열심히 그리셔야죠. 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은 점 A는 3,-인데 X축에 대한 대칭인 게 B예요. 자, B는 뭐죠, 그러면? B는 3,2 그렇지. Y만 바뀌면 돼요, 부호가. 자, Y축의 대칭이 C래요. 그럼 C는 뭐죠?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X만 부호만 바뀌면 돼요. A에서. 그 다음에 D는 원점 대칭이래요. 그럼 둘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2. 자, 이게 D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 구했잖아요. 그려요? 안 그려도 못 풀 수는 있겠지만. 안 그리고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리고 풀어볼까요? 네. 요거랑 요거랑 몇 칸이에요? 몇 칸 차이 나요? 여섯.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6칸이죠. 이게 가로. 근데 왜 밑에 건 아니에요? 얘랑 얘랑 해도 마찬가지겠죠? 아. 네. 같은 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x가? 자, 그럼 이제 다시 얘랑 얘랑 하면 몇 칸 차이 나요? 4 이게 세로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6이고 세로가 4란 얘기죠. 둘레 몇이겠어요? 근데 20이죠. 안 그래도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리는 게 좀 더 확실하겠죠? 네. 여기가 3,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2여서 6칸. 이게 확실히 보이긴 하잖아요. 여기는 3,-2여서 4칸. 확실히 보이는 걸 하는 게 낫겠죠. 실수를 안 하시려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낼 거예요. 6번은 정기평가에도. 4번이면 4번은 안 내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 풀 걸 알기 때문에 안 냅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맞추길 원하고 내는 거예요. 네. 틀리길 원하고 내는 사람이 아니야. 네. 네. 틀리길 원하고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추라고 내야지.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번. 이것도 정기평가에 아마 나올걸요? 근데 이거는 좀 쉬워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8번 틀렸어요. 이걸 왜 틀릴까요? 야, 기본적으로 1, 2, 3번 아니라는 건 알지 않아요? 네. 그죠? 네. 얘는 음수자리니까. 1, 2, 3번은 무조건 아니겠죠. 5분의 4인데. 그죠? 그러면 4번 아니면 5번인데 4번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찍어서 맞았어요. 안 풀었어요? 네. 자, 5분의 4, 2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얘보다 길이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맞아요. 5번이죠. 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저 찍어서 맞았는데. 의미 없죠? 네, 찍어서 맞은 거 무슨 의미가 있다고? 네. 찍어서 맞는 건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시험에만 의미가 있죠. 네, 시험은 찍어서 맞으면 능력이야. 솔직히. 모르는데 찍어서 맞으면 능력이지. 그럼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 맞추는 애들 가끔 있어요. 학교 시험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 나왔어. 아무도 못 풀어. 객관식이야. 찍었는데 맞은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있어. 서술형을 진짜 어려워서 아무도 못 푸는데 찍어서 맞추면 대박이죠. 근데 만약에 네. 오답할 때 응. 딱 한 명 맞춰가지고 걔한테 푸는 방식 물어보면 아니 뭐 상관없지. 시험인데 찍었다고 하면 되지. 잘 모르겠어서 찍었어. 근데 맞으면 애들 되게 부러워할걸? 네. 그렇게 맞추면은?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는 애들 많아. 너 이거 어떻게 맞았냐? 부럽다 그래. 다 찍어서 서울대 갈 수도 있어요. 가능하겠니? 근데 이거 될 수도 가야 있지 하잖아요. 않아요? 운만 좋은. 될 수 있다고요? 아니 야, 그 정도면 공부하지 마. 야, 그 정도면 공부를 하지 마.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네, 그 정도로 할 거면. 공부가 의미가 없잖아. 그거 운 좋은 사람은 그냥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자기가 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넌 운이 좋아요? 아니요. 그럼 넌 아니네. 자, 네. 여기 운 좋은 사람 있어요? 다 아니네. 자, 네. 공부하세요. 네. 그렇게 운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니?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 있을 수 있어도 넌 아니니까. 네, 자, 그걸 생각하셔야죠. 네. 자, 그냥 차라리 복권을 사세요. 네, 자. 돈 많이 복권으로 당첨돼서 대학 안 가고 그냥 그걸로 편하게 살아. 그게 더 빠르지 않겠어? 네. 그것도 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운 얘기하니까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인 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 잘 보면 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로또는 돈 생기잖아. 잘 번호 잘 찍으면. 근데 그걸 살 때 돈이 또 써지잖아요. 아유, 그 정도도 안 쓰고 뭔가를 하시려고요? 아니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러면. 네. 그 정도도 안 쓰고 하실 거면. 네. 자, 그 다음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에 나와 있는 건 관계식이 이미 나와 있죠. 좌표가 있으면 그냥 얘가 x고 얘가 y니까 그냥 대입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정비례 반비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자, 틀리신 분들은 반성하세요. 네, 자, 네. 틀렸어요. 네. 이건 반성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 마이너스 7a가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14가 돼서 a가 2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돼요. 방정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은이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요? 넘기는 건할수 있어.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것처럼 쓸 수 있냐 이거? 네. 아, 진짜 쓸 수 있어요? 네. 이런 거 쓸 수 있으면 뭐 방정식도 풀 수는 있죠. 모르겠어요. 큰일이죠? 자, 지금 주말에 공부하신다면서요? 네. 틀렸어요. 네.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답지 오늘 드릴 거니까 보면서 많이 보시고.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물선 지나는 점만 보라 그랬어요. 자, 포물선 지나는 점이 뭐 있어요? 보여요? 그림에서? 네. 좌표로 얘기해 주세요. 마이너스 6,2 네, 마이너스 6,2. 여기도 보여요? K. 4콤마 문자가 있다고 해서 안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반비례일 때 A 구하는 식이 아까 뭐였어요? 반비례요. A는 X, Y. 그러면 얘는 A가 몇일까요? A요. A요? 마이너스 10. X, Y 곱하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에요. 이해될까요? 그럼 K가 몇일까요? 마이너스 3. 그쵸. 얘도 곱해서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는데. 왜요? 얘도 이 포물선식이 얘잖아요. 둘이 같은 거예요. 그래. 그렇지. 얘는 A, 지금 X에다가
음수 대입해서 이쪽에 그려진 거고 얘는 x에다가 양수를 대입해서 이쪽에 그려진 거예요. 둘 다 같은 식이에요. 떨어져 있다고 해서 다른 식이 아니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같은 a 값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도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고 얘도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죠. 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내가 요 점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도 어렵게 나오거든요. 요 넓이가 몇이냐 이런 문제도 나와요. 저쪽 넓이를 네, 이렇게 해서 이쪽 넓이가 몇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얘랑 모양이 다르죠. 무조건 넓이는 10이에요. 모양이 다르더라도 지금 요 넓이도 있죠. 얘도 10이에요. 반비례일 때는 점 지나는 거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서 모양이 나오죠? 다 같은 숫자 나와. 그럼 저거 포물선만 다 하면 다 같은. 네, 포물선 식이 그대로 있으면 다 같은 숫자 나와. 예를 들어 내가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했어. 얘가 식을 내가 마음대로 막 만들게. x분의 24야.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려놨어. 요 넓이 몇이냐 그러면 24라고. 자,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그렸어. 요 넓이 몇이냐 그래도 24라고. 반비례 그냥 있다. 다 다른 거.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어려운 문제로 가끔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넓이가 뭐냐? 그럼 반비례는 넓이가 다 똑같아. 어떤 모양이든 간에.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도 얘 넓이는 24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반비례 넓이 구하는 것도 이것도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15번. 자, 그럼 방금 했던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라 그랬어요. 자, 제일 처음에 그림만 보고 관계식이 뭐죠? 관계식이 뭘 써야 될까요? 관계. y는 x분의 a 써야 되죠. a가 몇이죠? A. 문제 아직 보기 안 봐도 돼. 그냥 다 생각해야 되는 거여서. a 몇이에요? A 마이너스 이 좌표가 지금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럼 a 몇이에요? 방금 위에서 했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죠. 곱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곱하면 된다고요. a 구하는 식이 그건데 마이너스 6인 걸 구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될까요? 자, 이제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건 이제 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인해 볼게요. x가 양수일 때 x까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x가 양수란 얘기는 여기 보란 얘기야. 여길 봤을 때 증가잖아.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얘가 a라고 안 써있어도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틀렸다고 한 거죠? 네, 그게 아니에요. 이쪽 보란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아, 나도.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점 마이너스 6,1을 지난다. 얘랑 곱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6. 맞죠? 네.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입 안 해봐도 돼. A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반비례 관계식 맞죠? 네. 자, 이제 얘를 볼게요. -x분의 8 그래프보다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대요. 누가? 얘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아니죠. 얘는 6이고 얘는 8인데 아,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겠지. 얘가 틀렸잖아. 절대까지. 절대값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xy의 값이 일정하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넓이에요. 아까 넓이 다 일정하다 그랬죠? 요 넓이랑 요 넓이. 지금 그 얘기가 이게 5번 얘기야.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이 a 값이 부호 상관없이 절대값 한 게 똑같다는 얘기야. 넓이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죠. 길이를 곱했을 때 음수는 안 나와. 넓이는.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 근데 저기 사각형이 아니어도 넓이가 똑같아요. 사각형이 아니면 뭐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그러면 사각형 구하고 나누기 한 건데 넓이가 똑같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어차피 사각형 구해놓고 나누기 하면 되잖아. 반이니까. 그러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A 좌표 어떻게 써야 돼요? A A는 2 콤마 2, 아니 Y 모르죠? 그럼 Y라고 그냥 쓰면 돼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쓰는 거야. 괜히 그거를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쓰시고. 자, 그러면 Y가 몇인지 알아요, 지금. 왜냐면 이 점은 반비례, 정비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아까. 근데 정비례가 2분의 5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분의 이거 하면 그게 A 구하는 식이었어요, 정비례일 때.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5여야 되니까 당연히 Y가 뭐겠어요? 5죠. 자, A의 좌표를 그럼 확실히 알았죠? 2,5잖아요? 그럼 A 뭐라고요? A도 2 콤마 아니 20 아니 10 그쵸. 2 곱하기 5라고요. 10.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A 구하는 게 계속 나오지 않아요? 네. 네, 정비례도 A 구하라고 계속 나오고 반비례도 A 구하라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제가 A 구하는 식을 계속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반비례 A 구하는 식이 있고. 반비례일 때는 A는 XY, 정비례일 때는 A는 X분의 Y. 네, 제가 이거. 포스트잇을 여기 책상에 붙여놨어요. 누가? 그게 뭔데? 그게 뭐라고 못 써있는데? 계산한 것 같은데. 버려. 네. 이따 갈 때 버리세요. 네. 자, 그래서 A 구하는 식만 아셔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이제 A 구하는 식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에 19번이에요. 또 활용 문제를 봤네요. 근데 누가 봐도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눈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비. 직선인데 왜 반비례예요? 아 아니, 그림 보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림 보고 얘기하잖아. 어떻게 이게 반비례야? 네. 살짝 창피하시죠? 네. 자, 무조건 정비례죠. 이 문제는. 네. 그래서 지금 두 개를 해볼게요. 자, 이걸 1번, 얘를 2번, 자전거를 1번, 걸어가는 걸 2번이라고 하면 돼요. 따로따로 식 구하면 돼요. 그럼 1번 식은 뭘까요? 아까 A 구하는 식이 뭐였죠? A 정비례일 때? 계속 나오는 거야. X 자, X는 몇이에요? 1번 보는 거야, 1번. 1번 그림 봐. X는 몇이에요? X 4예요. Y는요? 200 200이죠. 1번을 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 몇이요? A 50? 50이죠. 4분의 200이니까. A가 4분의 200이에요. 그러니까 식이 50X였던 거야, 1번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럼 이제 2번도 얘기할 수 있죠. 자, 2번은 A가 몇이에요? 2번 25? 25죠. 4분의 100이니까. 그럼 식이 뭐야? 25X예요.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문제 이제 읽어요. 나 아직 문제도 안 읽었어. 이거 식문제만 먼저 쓴 거야. 이제 문제 읽을게. 집에서 1.2km 떨어진 정보센터까지 형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동생은 걸어서 가. 양아치네. 지는 자전거 타고 가고 동생이 걸어가고. 네. 지가 먼저 가지고 낚아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는데 X가 분이고 Y가 미터래요. 그럼 당연히 얘는 Y겠죠? 길이니까요. 문 얘기도 이해돼요? 네. 자,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미터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1.2km로 하고 쓰면 안 되겠죠? 미터로 바꾸면? 1200 1200m로 바꿔야 돼요. 단위 아시죠?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공세개 붙는 거 아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럼 이게 Y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Y에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1200 대입하시고 여기다도 1200 대입하시고 그러면 X는 몇이 돼야 되겠냐? 나눠봐야죠. 나눠보니까 얘는 24. 그러니까는 자전거는 24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보니까 얘는 그럼 2배겠죠?
48분이 걸렸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몇 분 후에 동생이 도착했냐 그랬으니까 몇 분 후겠어? 24. 네, 24분 후. 이렇게 됩니다. 같이 풀면 쉽죠? 네, 혼자 풀면 어렵고 같이 풀면 쉬워요. 자, 이렇게 하는 게 19번이었고요. 아직 쓰고 있어요. 넘어가요? 네. 다음 21번. 21번은 뭐하네? 아, 근데 니네 이유형 문제는 아직 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아직 풀지 맙시다. 22번도. 찍었는데 맞췄어요. 네. 이거는 아직 니네가 풀기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X해요? 근데 X 하세요. 안 풀게요.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죠. 시험이 코앞인데.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3번은 자, 방금 했던 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좌표도 있죠. 정비된 것도 알죠. 자, A 뭐예요? 마이너스. 자, X분의 Y라고 해야 되는데 분수니까 불편하죠. 네. Y 나누기 X라고 바꿔서 써야 돼요. 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3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 역수하겠죠?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에요. 이해될까요? 근데 UA랑 UA랑 같은 A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6을 여기다 대입하겠죠. 그럼 예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6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원래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걸 찾는 건데 분수 나오니까 좀 불편하니까 그냥 대입할게요. 네, 그래서 그냥 대입하시면 여기가 4죠? 여기가 B잖아요. 이건 대입하는 게 더 계산이 쉬웠겠지. 그냥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분의 3. A도 구했고 B도 구했어요. A 빼기 2B를 하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빼기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3. 답이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됩니다. 뭐 계속 얘기하지만 순서를 계속 잘 보셔야 된다고 했어. 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서일 때. 식이 A를 모르고 있죠? 그럼 무조건 A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식을 완전히 알고 있어. 그러면 점을 대입해야 되는 거야. 요 두 가지만 생각하셔도 순서가 좀 보입니다. 네. 무조건 식을 먼저 만드는 게 먼저야. 아시겠죠? 그게 제일 처음이에요. 무조건. 선생님 저 네. 22번 물어봤던 건 안 한다 그랬어요. 아 20, 21, 22 안 한다 그랬죠. 22도 안 해요? 네. 그럼 정기평가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 쉬운 거 냈다니까요. 저렇게 어려운 거 내지도 않았어. 완전 쉬운 것만 냈어. 항상 쉬운 것만 냈어, 나는. 네. 미안하지만, 저는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항상 쉬운 문제만 냈어요. 그러면 네. 되게 문제가 있다. 네, 그렇죠. 네. 그거보다 쉬운 문제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거보다 쉬운 문제 나올 수 없어요. 아시겠죠? 학교에서는 못하는 표현 아닌데 왜 학원에서 못하는 거야? 교과서가 그거보다 더 쉬워요. 교과서는 진짜 완전 기본. 네. 응용이 없을걸요? 완전 기본만. 네. 그런 것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면은 다 맞을걸? 네.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면? 그래서 당연히 시험 볼 땐 그런 문제 절대 내지 않죠. 네. 수행평가 때 네. 그냥 그 교과서보다 훨씬 더 쉬운 거 나온 적이 있어. 네, 그러니까 그건 시험이라기보다 수행평가잖아요. 그거를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시험이랑 그거는 아예 다른 개념이야. 네. 아예 다른 거예요. 수행평가랑 시험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도 예를 들어 되게 잘 풀었어. 수행평가 해도 막 되게 잘해. 시험 보죠? 긴장해서 다 틀려. 니네 정기평가 볼 때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긴장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공부한 게 없어서 긴장을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그 작년에도 다녀가지고 하나도 그냥. 네. 공부를 한 사람들은 긴장을 해요, 틀릴까봐. 근데 니네는 틀릴 걸 아니까 긴장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작년에도 다녀가지고 진짜 안 한다니까요. 작년에. 틀릴 걸 아니까 긴장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네. 진짜로요? 네, 공부해요. 공부했는데 그 점수 나올 수는 없어요. 아니, 꾸준히 야, 하고 그리고 너 중간에 오늘 처음 중간에 정규리 반비례 오늘 처음 외운 거 아니야? 네? 정규리 반비례 오늘 처음 외운 거 아니야? 오늘요? 그죠? 저요? 너요. 두 번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외웠어요? 처음에 했을 때? 아니요. 봐봐, 안 했잖아, 그럼 공부를. 아, 외운 거 말한 거예요? 아니, 외워야지 풀죠. 아니, 저 배웠다고 들었어요. 됐어요. 자, 네. 쓸데없는 얘기였죠? 네.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4번은 좌표 다 표시되어 있네요. 그림에 0,0, 6,0, 그 다음에 0,8.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설명을 얘도 안 할게요. 오케이. 얘가 아까 위에 21, 20이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얘도 안 하겠습니다. 자, 25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5번은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좀 많이 보이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점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야. 피해 좌표 어떻게 써야 돼요? P요? 마이너스 4 X 아니 마이너스 4. y. 맞아요. 모르니까. 자, 이렇게 썼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요거 분의 요거 하면 마이너스 8분의 3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랬고. 근데 얘는 대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분수는 대입하는 게 쉬워, 솔직히. 아시겠죠? 그래야지 계산이 좀 쉽게 나와요. 그래서 분수가 a였으니까 그냥 x, y에 대입을 할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4죠. 그럼 우리는 이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3이 됐어요. 이게 y야. 자, 피해 좌표가 완성이 됐어요. 마이너스 4, 2분의 3이었어. 자, a 몇이죠? A요? 6 마이너스 6이요. 그쵸. 곱하면 되잖아. 반비례일 때는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곱하면 돼요.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에요.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예식을 만들 수 있네요. 반비례식을.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이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q에 여기 알파벳이 없구나. 요 좌표 뭐예요? 여기도 좌표 요 빨간색. 사실 거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4. 2.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그래서 x에다 b, y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b가 3이죠. 그래야지 3 대입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2 되니까 a랑 b 이제 곱하면 되니까 답은 ab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네. 그 아까 전에 X치 문제 있잖아요. 네. 학교 시험에서는 또 안 나와요? 그거야 뭐 학교마다 다르겠죠. 근데 나와도 어려우니까 못 풀긴 하겠죠. 네. 쉬운 걸 맞출 생각을 하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솔직히 우리 반은 어려운 거 맞추는 건 솔직히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좀 더 해야지.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아직까지는 힘들어. 문화에서 맞추는 거. 그러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어디까지인지는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기본 문제만 다 맞아도 학교 시험에서는 70점, 80점이야.
그 위를 못 맞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그 위에 이제 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본 문제만 다 맞춰도 당연히 70점, 근데 80점인데. 어려운 문제가 응. 점수가 더 높잖아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려운 문제를 왜 내요? 아, 어려우면 점수가 높아야 되고 쉬우면 점수가 낮아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 그렇던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근데 어려운 문제를 더 틀리면 당연히 깎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기본만 제대로 하셔도 70점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거에 미련을 갖지는 마, 아직까지는. 좀 더 잘 했을 때 어려운 거에 미련을 가지세요. 네.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부분이에요. 네. 기본만 맞춰도 돼요. 네. 제가 너네한테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기본을 맞추길 바라는 거야. 어려운 거 틀렸다고 나는 절대 너네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쉬운 걸 틀리면 뭐라 하겠지. 그건 맞아야 되는 거거든, 쉬운 거는. 니네가 생각해도 당연히 쉬운 건 맞아야 될 거 아니니.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려운 거는 니네가 틀렸지? 다른 애들도 틀려. 진짜 잘하는 애들만 맞겠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그래? 진짜 잘하는 애들은, 니네가 진짜 잘하는 애는 아직 아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고 아직 애쓸 필요는 없어. 화장실 갔다 와. 잔소리하고. 갔다 오세요. 자,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